안녕하세요, 뷰티입니다. 저는 현재 애플의 초청을 받아 아이폰 17을 비롯한 애플의 신제품이 공개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로 소개할 제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아이폰 17 전체에 걸친 공통 업그레이드 사항부터 얘기하자면 전면 카메라가 아주 오랜만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일단 이름이 트루뎁스 카메라에서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로 바뀌었는데요. 맥에 있는 동명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셀프캠 프레임 안에 모든 인물이 담기도록 자동으로 시야를 확장하고, 심지어 사람이 더 늘어나면 세로 모드에서 가로 모드로 회전해 더 넓게 프레임을 넓힐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일단 해상도가 12메가픽셀에서 18메가픽셀로 대폭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해상도가 올라가면 품질 저하가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프레임 안에 인물의 숫자에 따라 구도 변경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또한 전면 카메라의 센서 형태가 정사각형으로 변경된 점도 해상도 측면에선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카메라 회전이 가능한 센터 스테이지 기능을 구현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전면 카메라 업그레이드와 연관돼 추가된 기능으로 가장 미로운 건 기본 카메라 앱에 등장한 듀얼 카메라 녹화 기능입니다. 비디오 촬영 시 셀피 화면과 후면 카메라 화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기능으로, 솔직히 이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스마트폰에서도 서드파티 앱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했던 건데, 이번에 애플은 이 듀얼 카메라 녹화 기능을 콕 집어 아이폰 17 시리즈 앱만 넣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째는 당연히 금난 우위로 아이폰 17을 많이 팔기 위함일 테고, 두 번째는 퀄리티 측면인데, 폰으로 영상을 찍다 보면 흔들림을 보정하기 위해 화면을 약간 확대해서 주변부는 잘라내는 기능이 있거든요. 전면 카메라 해상도가 올라가고 형태가 정사각형으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주변부가 어느 방향으로 잘려나가든 셀피캠의 품질 저하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기본 카메라에 기능을 추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걱정하셨던 그 디자인이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보는 것보다 만져보면 그래도 뇌이징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꽤 괜찮은 디자인입니다. 일단 문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커진 카메라 선부터 볼까요? 거대한 알루미늄 재질의 카메라 범프가 기기 뒷면 상단을 거의 전체 폭에 걸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단과 하단이 마치 둘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애플 로고 역시 제품의 중앙이 아닌 하단의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고가 있는 이 하판은 카메라 섬과 다른 세라믹 쉴드 소재예요. 이번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알루미늄을 통짜로 깎아내 상단은 거대한 카메라 섬 영역으로 쓰고, 아래쪽은 프레임에 구멍을 낸 뒤 비어진 부분을 세라믹 쉴드로 마감하는 디자인이 시도됐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세라믹 쉴드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맥세이프 무선 충전이 필요하니까요. 후면 재질이 금속으로 되어 있으면 무선 충전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니 맥세이프가 필요한 부분에 맞춰 유리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단 프레임 일부를 오려내고 거기를 덮은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공간에 세라믹 쉴드와 알루미늄이라는 두 가지 물성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다소 어색해 보일 수는 있긴 한데, 이거는 애플답게 유려한 마감을 통해 아주 깔끔한 일체감을 확보해냈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만져보면 상단 카메라 선 부분부터 시작해 하단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모두 재질에 관계없이 금속 프레임 할 것 없이 하나의 물질처럼 매끈하게 거의 동일한 질감으로 마무리가 돼 있어서 확실히 고급진 느낌을 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물을 보는 것보다는 직접 만져보시는 분이 제품을 더 예쁘다라고 평가하실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뇌이징이 좀 더 필요하긴 합니다. 외관 본 김에 색상도 마저 보자면 아이폰 17 프로 맥스 라인업의 경우 새로운 컬러 2종을 포함해 총 3종의 색상이 공개되는데요. 일단 가장 눈길이 가는 색상인 오렌지부터 보시면 생각보다는 별로 어둡지 않은, 밝으면서도 각도에 따라 붉은 끼가 도는 주황색이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확실히 글래스 후면과 금속 프레임이 부드럽고 유려하게 처리되는 마감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실버인데요. 이건 직전 내추럴 티타늄과 거의 비슷한 느낌의 색상이긴 한데, 내추럴 티타늄에서 느껴지던 구릿빛 색감 있죠? 그게 많이 사라지고 깔끔한 메탈릭 회색의 컬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딥블루. 이것도 15%의 블루 티타늄이 떠오르는 그런 색감이긴 한데, 금속재 특유의 누런 기운이 사라지게 되면서 굉장히 짙은 검푸른 색상이 인상적인 컬러 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넘어가서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의 주요 변화점들에 대해 짚어볼 텐데요. 일단
후면 카메라 변화 폭이 무식하게 변화 외관만큼이나 아주 큽니다. 프로와 프로 맥스 라인업에는 최대 4배의 광학중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는데요. 배율 자체는 적어졌지만 이 센서 해상도가 무려 48메가픽셀로 되면서 기존 대비 4배가 더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광학줌의 성능뿐만 아니라 디지털 줌을 해도 2배까지는 화질 저하가 없기 때문에 거의 8배를 땡겨도 광학줌에 근접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초광각과 광각 카메라 센서가 모두 48메가픽셀인 상황에서 이제는 3개의 카메라 모두 48메가픽셀인 최초의 아이폰이 탄생하게 된 거죠. 애플식 표현에 따르면 8개의 카메라가 하나의 휴대폰에 달려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 다양한 카메라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름 유용하게 해당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물리적으로 부피가 큰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다는 거죠. 센서도 고해상도에 고배율 망원까지 사용하다 보니 센서가 차지하는 공간과 망원 렌즈를 위한 두께가 감당할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 후면에는 이 모듈을 전부 집어넣을 수 있는 거대한 카메라 섬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좋은 카메라 vs 카메라 섬 크기가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상황으로 주어진 건데 여기서 나오는 흥미로운 파츠가 바로 베이퍼 챔버예요. 응? 베이퍼 챔버? 그거 침의 발열을 프레임에 전달해서 시키는 그 얇은 금속판 아니냐? 라 말씀하실 텐데 네, 그거 맞습니다. 이번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에 아이폰 역사상 처음으로 들어간 부품이에요. 근데 이 부품이 갑자기 왜 다시 나오냐면 앞서 설명한 그 거대한 카메라 섬이 통짜 알루미늄으로 돼 있잖아요. 이러면 이 카메라 섬이 앞서 베이퍼 챔버가 끌고 온 열이 퍼질 수 있게 하는 넓고 연속적인 금속면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많이 들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초기 베이퍼 챔버가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으로 들어온다는 루머와 후면의 일부가 유리로 이루어진 투톤 디자인이라는 루머를 한꺼번에 접했을 때 조금은 의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후면이 유리라면 알루미늄 후면을 가진 스마트폰 대비 열 전도율이 나빠 베이퍼 챔버 효율이 떨어질 테니까요. 근데 방금 막 애플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은 메인보드의 위치 자체가 상단의 가로로 딱 카메라 섬 근처에 배치돼 있죠. 보통 베이퍼 챔버는 메인보드 위에 AP 칩 위에 달려 있으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열은 카메라 섬 쪽으로 배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폰 17 프로, 프로 맥스에 돌출된 카메라 섬은 디자인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기능적으로는 최소한 2가지 역할을 하게 돼요. 카메라 모듈을 보호하고 다른 부분보다 더 넓은 표면적으로 베이퍼 챔버의 열을 더 빨리 식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번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는 굉장히 기능적으로 설계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화학 디자인 업계의 모토가 떠오르는데 이건 좀 넘어가고 어쨌든 베이퍼 챔버 이야기가 나왔으니 칩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아이폰 17 프로, 프로 맥스에는 GPU 성능이 강화된 A19 프로 칩이 장착돼 있고요. 램 역시 일반형과 차별화된 12GB가 장착돼 있습니다. 실제 성능이 어떠한지, 에어에 장착된 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앞서 잠깐 언급한 베이퍼 챔버로 인한 발열 억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는 곧 테스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외에도 배터리 부분에서도 프로와 프로맥스의 사용 시간은 전작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20 모델의 경우 유심 슬롯이 없는 만큼 그만큼 배터리가 더 들어가서 사용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20 전용 모델은 판매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우리와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죠? 아이폰 17 기본형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큰 변화는 디스플레이 파트로 일단 화면 크기가 6.1인치에서 6.3인치로 늘어났으며 무엇보다 가장 기쁜 소식은 드디어 기본형에도 120Hz의 주사위로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는 겁니다. 기존 아이폰 16 프로에 쓰였던 것과 비슷한 LTP의 OLED가 탑재돼 상황에 따라 1Hz까지 재생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드디어 상시 표시 모드가 기본 모델에서도 가능해졌으며 스탠바이 모드, 그러니까 충전 중일 때 화면의 특정 정보를 표시하는 건 역시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후면 디자인의 경우 변경점이 거의 없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듀얼 카메라의 세로 배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플래시 등의 위치도 전작과 동일합니다. 다만 카메라 자체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초광각 카메라도 48메가픽셀로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화각이 넓을수록 사진 안에 들어오는 정보가 많다 보니 화소수가 올라가면 유리한 측면이 많고 일단 초광각 렌즈를 이용해 매크로 사진도 촬영하다 보니 접사 퀄리티, 특히 음식 사진 찍는 분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아이폰 17은 총 5종의 색상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미스트 블루는 맥북 에어의 파스텔 톤 블루, 그거를 딱 연상시키는 색상이었는데요. 전작의 울트라 마린과 비교되는 대단히 부드럽고 연한 하늘색 색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라벤더 역시 상당히 연한 색감으로 사실 연보라에 가까운 색상이었는데요. 전작 색상이 너무 쨍하다는 불평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옅은 채도를 가진 컬러감으로 돌아온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이지 컬러 역시 굉장히 밝으면서도 동시에 연한 연두색에 가까운 느낌으로 이게 그나마 컬러감이 좀 살아있어서 다른 컬러들에 비해서 좀 튀는 게 보이시죠? 화이트의 경우 솔직히 컬러 부분에서 설명할 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엄청 살아있고요. 무광의 그 화이트 색상 맞습니다. 블랙 컬러의 경우 전작보다 선명한, 그러니까 블랙의 검정 느낌이 좀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이지 색상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칩셋의 경우 아이폰 17에는 TSMC 3나노 공정 기반의 A19 바이오닉 칩이 탑재됐으며 전작과 동일한 8GB 메모리가 탑재됐습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성능 향상보다는 전력 효율 측면에서 개선이 이어진 것 같은데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여기에 더해 물리적 배터리 용량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애플 공식 자료 기준 전작 대비 동영상 재생 시간이 8시간이나 늘어나 확실히 실사용 시간에서는 이득을 볼 듯 합니다. 배터리의 경우 C2.2 무선 충전 규격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선 충전 속도가 최대 25W까지 늘어난 점은 다행이라고 하게 돼요. 기본형, 플러스, 프로, 프로 맥스로 이어지는 아이폰 라인업이 올해부터 싹 바뀌었습니다. 아이폰 라인업 중에 가장 인기가 없었던 플러스 라인업을 대신하여 디스플레이 크기는 유지한 채 두께와 무게를 극단적으로 줄인 에어 모델이 등장한 건데요. 일단 와, 다른 걸 다 떠나서 진짜 엄청나게 얇고 가볍습니다. 애플 측 설명에 따르면 이 두께와 무게를 구현하기 위해 티타늄 프레임을 사용했다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물체에서 예상할 수 있는 두께와 무게와는 너무나도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이게 예쁘다? 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미래적으로 느껴진다는 것과 확실히 기존과는 다른 기기라고 하는 것을 그립감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7과 마찬가지로 주사율이 120Hz로 개선되면서 전작의 플러스 라인업과는 확연한 개선점이 느껴졌습니다만 솔직히 두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포기한 부분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일단 후면 카메라 파트를 보시면 카메라 파트가 가로로 긴 형태로 돌출되어 있는 데다 그마저도 48메가픽셀 광각 카메라 하나밖에 없죠. 다른 렌즈를 넣게 될 경우에 그만큼 두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싱글 카메라라고 하는 극단적인 구성을 취한 것 같은데 이게 2배 디지털 줌까지는 센서 크롭 망원을 통해서 품질 조합 없이 구현할 수 있겠지만 초광각 촬영이나 광학 줌은 망원 줌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애플로서는 모험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두께를 위해 배터리 용량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애플의 표현에 따르면 고밀도의 배터리 셀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이 전작 아이폰 16 플러스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아이폰 17 에어에는 이 배터리 용량과 사용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묻어나옵니다. 일단 외형상 보시면 유심 슬롯이 없잖아요. 유심 슬롯이 차지하는 내부 공간만큼 배터리를 못 넣으니까 아예 배터리를 빼버리고 오직 20만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애플로스는 이렇게 본체 내부 끝까지 꽉꽉 배터리를 채워서 어떻게든 사용 시간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물리적인 용량을 늘리는 게 답인걸? 사실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발표한 게 이 정품 배터리입니다. 맥세이프 형식으로 아이폰과 직결되는 방식의 이 정품 배터리 케이스는 기존 정품 대비 확실히 얇고 가벼워서 착용한 상태에서도 일체감이 아주 뛰어나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배터리 용량은 약 3000mAh 정도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배터리는 에어 전용 모델이라 다른 맥세이프 제품과는 호환이 되지 않더라고요. 색상의 경우 스카이 블루, 라이트 골드, 블랙, 화이트 총 4가지 컬러로 나왔습니다. 먼저 스카이 블루, 앞서 설명한 아이폰 17과 비슷하게 아주 연한 파스텔 톤이고요. 아주 오랜만에 등장한 이 골드 색상, 라이트 골드의 경우 하얀 톤이 많이 섞인 오래전에 샴페인 골드와 비슷한 톤 다운된 골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블랙 색상의 경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색상인데요. 앞선 2가지 색과 달리 아주 진한 블랙 색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화이트의 경우 아주 쨍한 화이트 색상으로 가장 무난한 색인데요. 이게 확실히 얇은데 색상까지 하얗다 보니까 두께가 더 확실히 강조되는 느낌? 거의 안 보이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이 에어 라인업에는 A19가 아닌 A19 프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어에 탑재되는 A19 프로는
CPU와 GPU 개수가 아이폰 17 일반형에 탑재된 A19와 완전히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프로 라인업에 그것도 GPU를 하나 빼서 탑재했는지는 아마도 전력 효율 때문일 것 같긴 한데, 이 지점에 있어서는 제품을 실제로 받아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꼭 언급하고 싶은데, 이 아이폰 에어는 애플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모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애플이 직접 설계한 C1X 모델과 함께 N1 칩이라고 해서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심지어 IoT 통신 기술인 스레드 통신까지 지원하는 무선 통신 통합칩이 들어갔거든요. 이 두 칩의 실 성능이 어떨지에 따라 이 아이폰 에어의 체감 배터리 사용 시간이 저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보다 중요한 건 애플이 기존 AP와 함께 모뎀과 무선 통신까지 자체 설계 칩을 실제 상용품에 탑재하면서 OS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강력한 수직 통합 생산 체계로 완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아이폰 에어는 애플이 생각하는 아이폰 라인업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힌트가 될 법한데, 요거는 기회가 된다면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대대적인 변화가 가해진 아이폰 17 라인업에 대해 급하게 한번 다뤄봤는데요. 사실 실제 제품을 만져보면서 소개시켜드려야 할 기능이나 정보가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직접 더 오래 만져봐야 답을 얻을 것 같은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곧 실물을 받아 제품 리뷰를 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시에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